파이어족으로 은퇴. 이번 막차 안 타면 끝. 당군일의 최대 기회. 최근 몇 년 자산시장이 미쳐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남들 다 버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지독한 포모 속에서 혹시 여러분도 투자를 거꾸로 배우진 않으셨나요? 자산을 키운 다음에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투자는 처음부터 지키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같은 40대 가장이 자산과 가정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생존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에 수억, 수십억 원의 큰 돈이 묶여 애가 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에 숨이 턱 막히는데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 가상자산으로 몇십 배를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40대 가장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본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보이고 마음은 조급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 따라 뒤늦게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나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투자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혹은 차트가 조금만 이동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하고 익절과 손절을 반복합니다.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 자산은 깎여있고 증권사와 거래소에 수수료만 잔뜩 쥐어준 셈이 되죠. 영화 빅쇼트를 보면 시장에 미친 광기와 포모에 휩쓸려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쓰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들 다 하니까, 지금 말하면 나만 뒤처지니까 무작정 절벽을 향해 걷는 군중 속에서 혹시 당신도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급함이 극에 달하면 인간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최근 영화 드라마에 자주 보이는 신종 모바일 도박처럼 요즘 세대는 일찍부터 한 번의 인생을 역전하겠다며 무모한 시도로 영끌을 감행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사금융을 동원하고 평생을 바친 퇴직금까지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렇게 시장이 가진 돈을 한 번에 집어넣는 순간 당신에게는 무조건 세 가지 결말만 남게 됩니다. 첫째, 멘탈의 붕괴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미천이 들어가 있으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만 보며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간에요. 본업은 손에 잡히지 않고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나마 부동산은 덜한 편이죠. 둘째,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주식, 코인 등의 금융투자는 여유가 없으니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 손절하고, 조금만 오르면 흥분해서 머리 꼭대기에서 돈을 준비해 추격 매수를 합니다. 결국은 4848의 결실인 수수료 기부만 하다 손실을 확정하죠. 부동산은 그나마 예외겠네요. 셋째, 예상치 못한 작은 충격에 금이 갑니다. 살다가 닥치는 갑작스러운 일들, 사고, 질병, 가족 지원 등의 몰빵한 자산을 불가피하게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진입도 못하고 결국 던지게 되죠.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겠네요. 결국 몰빵 투자는 과도한 욕심과 불안, 후회, 급기야 부채를 안기까지 합니다. 결국 내가 망가지면서 내 가족과 모든 자산이 함께 무너진다는 잔혹한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남 따라하지 말고 당신 길을 가라. 절대로 오버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 자신이 가장 큰 미천이다. 내가 무너지면 내 자산도 내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100세까지 살아갈 인생에 투자는 20년, 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이어가야 할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몇 달, 몇 년 만에 승부를 보려고 도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익절과 손절의 반복에서 벗어나 지키면서 키우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선 투자 순서부터 똑바로 정렬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추가 소득이 들어오면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당장 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목적성 예비비나 시드머니조차 모으지 못한 상태라면 당장 ETF든 개별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모든 투자를 멈추셔야 합니다. 기초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링 위에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리를 잘하는 자산가들은 우량 부동산이나 실거주택이 있더라도 부채를 철저히 줄여 여유자산을 먼저 만듭니다. 대출 없는 안전자산, 그리고 추가소득이나 감당 가능한 소액대출의 범위 안에서만 철저히 계산된 투자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은 시드머니의 딱 3분의 1만 투자에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소득과 저축으로 그 빈자리를 메꿔나가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렇게 투자금 뒤에 든든한 예비비라는 방어벽이 버티고 있다면 시장이 폭락해도 손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과 멘탈의 부담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투자의 대가 벤자민 그레엄이 말한 절대 잃지 않은 공식, 안전마진인 겁니다. 투자는 화려하게 한탕을 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 내 소중한 자산과 가정을 지키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관리 기술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 눈이 멀어 내 미천을 도박판에 던지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 자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오늘부터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짜 지키는 투자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조급했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한 생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